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히 쉬고 계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임 변호사님 잘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세계사 이야기를 열심히 하신다고 이 고생도 많으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 뭐 많은 분들이 크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지 않더라도 꾸준히 국민 계몽을 위해서 할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요. 그동안에 북한산 석탄 수입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정제유 이제 불법 환적 그러니까 밀 반출이죠. 근데 배가 이제 주로 여수에서 나갔고 일부는 울산에서 나갔어요. 두 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석유화학 단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물류 탱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윤곽이 좀 나왔어요. 동시에 저게 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석유는 이 오일 허브 코리아라고 그 여수에 일종의 그 석유공사가 29%를 소유하는 자회사격이고 한국의 오일 회사와 중국의 오일 이 소유처에서 이제 투자해서 만든 수요자들이 투자해서 만든 일종의 여수에 있는 그 오일 탱크 기지죠. 그죠? 오일 허브 코리아 여수라고요. 거기서 64만 톤. 엄청나죠? 엄청난 양입니다. 1조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100여 차례 들킨 것만 해도 배 4척이 100여 차례. 그럼 안 들킨 배가 있을 거라고 다 들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안 들킨 배가 있다고 보면 더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의 이 석유공사 자회사에서 기름을 싣고 공여상으로 나가서 지금 북한에 석유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거의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어디에서 싣고 나갔는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제 방송에서 한국의 오일 대기업 관련한 데서 싣고 나갔을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일 회사들 대기업들이 10% 이상씩 지분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해 보면 한국의 기업들도 무사할 건지 저는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출 명령서가 나오니까 밖으로 기름을 그 북한에 불법 환적하는 유조선에게 실어줬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출이 누구 불출이냐? 석유공사 분이냐? 근데 공직 이 뭡니까? 이 정부 산하기관 석유를 돈 문제를 정확하게 안 하고 빼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석유가 이 개인 대기업, 정부의 협조적인 대기업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줬다면 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 북한에 주면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북한이 한국은행에 뭐 북한이 케이먼 군도나 바하마에 쏴줍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돈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는 가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에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만나가 배를 떼갖고 호수로 연결해서 석유를 이 기름을 정제유를 줄 때 거기에 기름을 다 넣었다 하면 북한이 받아가라고 100달러짜리 가방을 막 던져줄까요? 이쪽 배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뭐 물물 교환으로 뭘 북한이 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 기름은 공짜로 북한에 줬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한국에 와 있는 또 중국 비행기들에 넣는 기름을 관리하는 회사도 또 있더만요. 지분을 22%로. 그러니까 이 오일 허브 코리아 여수가 거기가 이제 이 몇 개 회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 회사의 지분 구조 속에 2대 주주가요. 지금 중국의 이 항공석유하고 관련되는 회사가 2대 주주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 한국에서 아마 있는 비행기든 한국에서 뭐 있는 그 중국이 가까운 쪽에는 거기를 기지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센터를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류센터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그거더만요. 첫 번째 이유가
해상 환적. 네.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온다고 기름이 아니라 원유로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원유를 정제유로 해야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휘발유, 네. 경유, 예. 뭐 벙커CU 예. 부터 시작해서 뭐 나프타가 나오는 네. 또 기름 네.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쫙 열 몇 가지로 된다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필요한 자들이 이렇게 정유한 걸 갖다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일 허브 코리아가 이제 이런 기능을 네. 토탈에서 하는 회사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 2대 주주가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 코퍼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OAC.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중국 항공 예? 네, 기름 네. 회사. 회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26%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네. 2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도 좀 수상해요. 중국이 불법 한적하는 거는 싣고 나가서 중국 배가 네. 이 여기 기름으로 네. 또 북한에 주고 네. 또 한국에서 준 거는 또 한국이 주는 용도로 주고 네. 그러니까 중국 기름, 한국 기름이 전부 여기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게 딱 회사 구조가 수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발휘해 봅시다. 이 오일을 여기가 이제 일종의 탱크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보관해 놓고 네. 지분만큼 또 자기들이 오일을 이용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GX 칼텍스하고 그 다음에 SK 인천 석유화학이 네. GX 칼텍스가 11%, 네. SK 인천 석유화학이 11%, 네. 삼성물산이 10%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분을 갖고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보관 탱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 공동으로 관리하고 예. 그만큼 지분별로 이제 지분별로 갖다 쓰는 예.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석유공사가 자회사 형태로 네. 한마디로 기름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두를 4개나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원유 오면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아마 인근한 정유 시설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유를 하고 또 여기로 바로 받고 이런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동북아 근해에서 일본은 이 쓰나미나 네. 또 이게 수심이 낮고 네. 네. 쓰나미나 태풍이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이런 거 용도로 부정확 별로 좋지 않대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용도로 동북아에서 네. 여수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 해상 환적 용도로 네.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딱 불법 한적하기가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지금 아주 골 때리더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자기들은 이거는 뭐 자기들은 정부가 이런 대북 제재용이라고 지적을 해서 어떤 특정한 배들을 알려주거나 그랬다면 실어줬을 이유가 없다. 네.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의뢰에 따라 우리는 주인이 어느 배에 실으라고 했을 네. 뿐이라서 네. 실어줬을 뿐이다. 네. 그러면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냐고 이 회사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마 이 회사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4만 톤이면 1조가 넘는 돈인데 네. 그걸 북한에 줬다니 사장을 그만두든지 직원을 그만두더라도 네. 이 책임을 뒤집어 써서는 나중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 속에 보면 이 배경에 정부 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기관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북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대기업 관련 네. 이 오일 네. 그 회사의 물류 탱크나 기지가 네. 여수 여천 쪽에 네. 석유화학 콤비나트니까 네.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아마 정부 지시를 받고 네. 이 배에다 실어주지 않았는가 네. 하는데 뭐 이건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네. 이 기관이 2011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해상 환적이요. 2011년에 445회, 2012년에 298회, 2013년에
457회의 현상 환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서 가져간 석유 중에 상당수가 회상 환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정상적인 환적이라면 그 뭡니까? 이 배 항적 식별 장치를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끌 이유가 없고 어느 배에 어떻게 실어줬다고 구매자를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구매자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배들에 네. 누구한테 줬는가를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 갔다 왔다 해서고 구매자 내역이 알 수 없음으로 나온다고요. 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참여되어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기업들이고 국가의 공공기관들, 서플라이어들이죠. 예. 예. 그런 이제 기관들인데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동네 참기름집에서도 하지 않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한적할 이유가 뭐 없죠. 마약 거래하듯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석유 제품 자체는 당연히 그게 북한 이슈만 아니면 아무 거래하는데 무슨 장벽이 있는 게 아닌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좀 뭐 어떻게 설명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 관계자 분들도 다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파이어니어호, 빌리언스 18호, 코야호, 코티오, 라이트하우스 임모호 같이 국내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이나 중국 국적의 배들에 네. 이 기름을 다 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루니스호도 네. 그 16만 5천 톤 좀 갖다 줬더라. 네. 여기서 갖고 갔고, 예. 피파이어니어호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한 5천 톤 갖다 준 줄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두 번. 예, 예. 그게 아니라 피파이어니어호도 얼마를 갖다 줬는가 하면 이 굉장히 많이 갖다 줬어요. 지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북한 배에 4,320톤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배가 지금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2만 5천 톤을 싣고 갔다는 겁니다. 19차례. 네. 피파이어니호가. 네. 그러니까 배 한 7, 8대 가지고 계속 실어 나르다가 걸리면 또 꼬리 자르고 예. 또 선적 세탁하고 네. 또 안 걸린 배들은 싱가포르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조선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대략으로 보면 유조선 배라는 거는 빌려주고, 네, 네. 그다음에 이 뭡니까 기국이라고 네. 깃발이 있는 나라 네, 네. 선적국을 계속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름도 선적국 바꾸면서 그렇습니다. 배 이름도 또 바꿔버리고 그렇습니다. 페인트 칠만 다시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예. 약간 세금만 주고 예, 수수료만 주고. 예.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수출할 때 보면 궁극적으로 해상 환적이라고 하면 이걸 사가는 사람이 바다에서 판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SK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네. 내가 SK 쪽에다가 그 기름 보유분을 내가 좀 받아가겠다. 네. 안 그러면 석유공사 네. 분을 좀 받아가겠다. 네. 이렇게 내면 누구한테 팔았는가 적어 놓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네. 넘겼는지 구매자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적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니소가 적재한 유류를 수령한 네. 최종적인 구매자 내역이 알 수 없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대한민국 주위 바다에서 벌어졌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LG 칼텍스나 GS 칼텍스나 그다음 SK 오일이 네.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석유공사가 네. 우리네가 준 건 아니다. 네. 각각. 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도 거기 가담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통으로 놓고 풀로 같이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는 거 보면. 네. 그럼 풀로 쓴 것 중에서 누가 보통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기름을 사서 네. 나는 그걸 싣고 가서 네. 딴 배에 환적을 하고 네. 중간에 좀 수수료 차익을 먹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조선까지 조달해서 그걸 받아가고 네. 그다음 어디 넘기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최종 구매자가 직접 산다 하면 배에서 환적할 필요 없이 바로 갖다 대갖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기가 뭐 빌린 배라던가 자기가 그걸 갖다 대가 직접 사지 예. 왜 환적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적하는 것은 뭐 서로 간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가서 받아갈게. 너가 여기까지 갖고 온나. 네. 그리고 그 백값에다가 네. 수수료 얼마 떼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단 이 배를 운영을 하는 배를 빌려서 네. 그 차티드라 그러죠. 네. 흔히 차트. 네. 그러니까 배를 렌트해서 네. 운용하는 네. 일종의 무역상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뭐 페트로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네. 요 루니소하고 피파이어니어를 네. 운영하는데 네. 이 배 회사하고 네. 실제로 이걸 여기서 사서 그렇습니다. 저기 갖다 주는 걸 지휘한 중간에 일종의 무역상, 그렇습니다. 기름 중개 무역상이 별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있겠습니다. 이런 게 단쪽으로 뭐 이렇게 다 같이 배를 가지고 직접 가지고 돈 벌고 지가 배 소유하고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놈들은 전부 홍콩 국적이니 중국 회사니 네. 뭐 한국 회사가 몇 달이 걸쳐서 이렇게 꼬리를 잘란 회사거나 네. 뭐 그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북한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SK 오일이나 이 뭡니까 저기 석유공사나 GX 칼텍스가 우리는 돈을 받고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데만 줬지 네.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없다고 입장 좀 밝혀야 오해 안 받지. 안 그러면 한국의 재벌들이 정권에 협조해주고 예? SK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면 어딥니까? 북한에서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예, 뭐 호텔 막 예. 이렇게 하고 김여정, 뭐 현성월. 그리고 무슨 뭐 그 당시에 임종석 때도 예. 가까운 정권과 예. 뭐 그런 같이 둘이 단둘이 밥도 먹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좀 이 기름이 혹시 SK에서 나간 게 아닌지를 네.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해명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도 곤란한 처지에 걸리게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면 뭐 유엔이나 미국 제재를 바로 받게 돼서 회사의 존립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걸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SK나 GS 칼텍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들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한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대기업이 이 여수 여천 쪽에 네. 울산 쪽에서 관계돼 있는데 네. 거기서 기름이 나가는 것 같다고 네. 이렇게 막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그게 나한테도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그때 운을 띈 적이 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 자, 그래서 일단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보면 이 오일 허브 코리아 측은 명확하게 우리는 관여 없다. 네. 우리는 물건 주인이 주라고 하는데 줬을 뿐이다고 예.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허브 코리아 측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석유공사, SK 오일 아니면 GS 칼텍스가 입장을 해명해야 되고 이 세 개가 삼성물산도 해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빠지고 나면 다 아니라고 하면 이제 중국 예. 여기서 예. 총 한국에 예. 창고를 빌려서 예. 북한의 불법 한적을 지한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이 여기에다가 예. 중국 이 항공 석유 회사에 예. 때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회사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오일 허브 코리아가 석유공사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유공사가요? 이걸 만약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당장 석유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그러니까 이게 부실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잇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한두 척이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한 척만 하더라도 뭐 십수회에 걸쳐서 수만 톤이 지금 기름이 이런 식으로 불법 한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석유공사 그 자회사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회사는 일단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석유공사가 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석유공사도 보관한 자기 부분이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29%만큼. 예. 그러니까 29%, 22%, 그 다음에 무슨 29%, 26%, 그 다음에 11% 두 개, 그 다음에 10% 하나. 네. 이렇게 한국 회사하고 중국 회사가 5개가 보유하고 있으니 각자 자기가 그게 북한에 준 게 있냐 없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거를 지금 이 이야기가 보도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어요. 네. 한국당의 김기선 의원실에서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했는데 자, 유엔 제재 결의가 기름 못 주도록 돼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한국 정부가 아무리 북한을 뒤에서 돕고 싶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여러 차례 여기에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관련되는 이런 자료들을 한국당이 이제 이거를 오늘 보도하고 네. 또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네. 석탄 네. 203만 불이 네. 네. 이제 미국 뭐 이 외국의 네. 은행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네. 동시에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네. 그건 또 유기준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네. 한국당이 이걸 갑자기 발바닥에 땀이 나가 네.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나니까 열심히 찾아낸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던 걸 이제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폭로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특히 유기준 의원 같은 분은 이런 그 해상 통상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죠. 전문가시고 국회의원도 지금 몇 경력이 몇 선이시며 해수부 장관도 해수부 장관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이야 이걸 얘기를 들어도 이게 뭔 얘기인가 싶겠지만 그분들은 딱 기미만 잡아도 대략 어느 자료를 딱 뒤지면은 뭐가 문제가 될 것인지는 금방 파악하셨겠죠. 지금 이 문제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작년 8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제유는 올 3월 달이고 네. 이거는 석탄은 작년 8월이에요. 예. 자, 그때 이제 작년 8월에 뭐 세 개 회사가 네. 석탄 7건, 네. 선철 1건 해서 네. 네. 이 석탄을 들고 왔고 네. 선철을 갖고 왔다. 네. 그런데 다 뭔가 하면 중개무역을 네. 네. 통해 가지고 네. 이 북한의 그 어떤 물건을 네. 다른 제3국에 중개해주고 네. 네. 중개 수수료를 햇물로 받았다. 네. 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개 수수료로 네. 현물로 석탄을 받았다. 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중고 수수료를 돈으로 받아야 될 건데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아, 네. 네. 이거는 이제 네. 네. 현물로 받았다. 네.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에 보내줄 게 없다. 네. 우리의 일종의 컨설팅, 네. 서비스에 네. 대한 이 수수료를 예. 현물로 받았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돈 보낸 게 없다. 그렇습니다. 뭐 8건이 예. 들어왔지만 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선철도 뭐 그런 식으로 다른 걸 예. 중개해주고 예. 받았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했거든요. 예. 물물교환했다. 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 혹시 하나 하는 거 들었습니까? 그때 3명의 회사와 뭐 3개의 법인 등이 뭐 걸렸는데 네. 네. 여자 사장 1명이 네. 구속됐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수사기관이 진술을 강요하는 대로 응하지 않아서 네. 자기가 구속돼서 네. 그때 국민참여재판 네. 오픈한 재판을 해주길 바란다. 네. 요구했다고 올해 1월 9일 날. 네. 그런데 결국 무시해버리고 네. 일반 재판으로 1월 25일 날인가 네.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 사장에게 강요한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네.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없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보냈는데 왜 안 보냈단 말이냐고 네. 하는 바람에 네. 구속이 됐다. 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석탄 수입 등 8건을 조사하면서 네. 관세청은 뒤로 빠지라 해서 관세청이 이제 중간 수사 결과만 발표했는데 어설펐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찰은 청와대가 이거 조사하지 말아서 뒤로 빠져버렸고 네. 그리고 국정원이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네. 거기 내용에 네. 북한에 누구로부터 샀는지 네. 한국에 어디에 냈는지 네. 돈은 어떻게 했는지 네. 아무 기록이 없다. 네. 깡통 블링크 네. 공소장이다.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기억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돈을 203만 불을 보냈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89억을 들고 왔는데 네. 그 중에 203만 불을 보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송금을 했다는 게 네. 뭐냐? TT라고 해서 전신환원. 네. 네. 자, 북한이니까 뭐 신용장은 발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신환으로 돈을 갖다가 쌓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쌓았다라는 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는 그럼 북한에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돈 주고 사온 거죠, 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의심을 하면서 한 게 보면 보통 수수료가 귀중한 물건일 때 네. 5%, 네. 나머지는 1, 2%. 네. 그러면 최소 20배에서 그렇습니다. 50배까지의 거대한 양을 중개해 줬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유엔 제재하에 그 물건을 살 제3국이 어디 있겠느냐고 제가 그때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거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유기주 노원도 거기에 입각을 해서 네. 그렇게 현물로 받아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조사하니까 203만 불짜리 TT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걸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정권이 어떤 행태로든 이걸 주도했거나 시켰거나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뭐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뭐 저희 뭡니까 뭐 개인 기업이 클리어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이 TT도 그냥 발급되는 게 아니라 전신환도 이 또 한국의 은행을 통해서 발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때도 두 개의 은행이 연루돼 있을 거다 그랬고 네. 지금 뭐 현 정권과 가까운 네. 지방 은행 하나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코가 끼어 있는 정부에 뭐 시키면 꼼짝 못하는 은행들이 이런 일을 수행하지요. 그렇습니다. 큰 은행 뭐 신한은행이니 우리은행이니 이런 데는 하나은행이니 안 하죠. 그러니까 뭐 특히 또 외국에 또 이제 자본이 투여되어 있는 은행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예, 경고도 주고 예. 지난번에 다 이게 저 컨퍼런스 콜도 하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석에 있는 은행이거나 그야말로 은행 같지 않은 은행으로서 그 정부와 코끼에 있는 네. 그런 은행들이 이걸 했을 거다 보여요. 네. 참고로 보면 작년 9월 달에 미국이 북한에 있는 자산 650만 달러를 몰수했는데 북한 관련 자산 미국에 있는 네. 그래서 이제 탈북자 고위급 탈북자들이 이걸 찔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뭔가 하면 단동청태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의 회사를 세워서 네. 석탄을 수입하는 네. 북한으로부터 네. 이 위장 회사를 미국에 이제 두고 네. 그러니까 석탄 수입을 했으니까 이제 대금을 갖다가 이제 그쪽 사이드로 해서 쏘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보유하고 있던 돈들을 그 매년 2억 달러어치의 북한 석탄 최대 수입 업체 단동청태가 중국 회사 같지만은 알고 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설립해준 중국 정부가 위장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석탄을 수입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네. 그걸로 이제 수입한 회사는 돈을 네. 쌓아주고 그렇습니다. 그 재산을 이제 미국의 은행들로 통해가 북한 쪽으로 네. 넘겨주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한때 보면 JP 모간 체이스가 송금이 돼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는 북한의 정제유를 제공하는 네. 불법 한적이나 또 석탄을 수입하는 회사가 중국 정부의 주도로 네.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한국이나 미국 쪽에 회사들을 두고 홍콩 쪽에도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네. 그 밑에 유조선이나 운반 배들까지 세탁해 가면서 네. 운용하고 있는 네. 팀들이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가 숟가락을 얹어가 그렇습니다. 이제 문정권 출범하면서 한국도 네. 중국이 하는 그런 수법으로 네. 지금 이 일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뭐 또 작년 재작년 이제 특히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나름 이제 중국을 향해서 대북 이제 제재를 강화하라고 이제 확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그 통로도 뭐 물론 뭐 지금도 뭐 유지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당히 좀 제한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 뭐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무언가 또 우회 통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니까 이런 등등으로 모종의 이제 그런 불법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차차 흔적들이 이제 하나씩 작년 말씀하신 것처럼 8월부터 이제 드러났고 이제 와서는 그 규모가 이게 무슨 뭐
조그만 뭐 이런 뭐 한두 척의 규모가 아니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 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을 통해 북한 석탄 수입 대금을 세탁을 해서 네. 꼬리가 안 달린 네. 돈으로 만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네. 석탄 수입 대금을 네. 수입 회사가 네. 돈을 이제 그걸로 넣었다가 네. 세탁을 해서 네. 물건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네. 그래서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 그런 어떤 이 중국의 단동청태라는 위장 회사가 북한에 있는 재산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 650만 불 네. 그렇게 이제 압류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얼마 전에 무슨 그 이 벤츠 S 클래스 네. 그 리무진 차량이 네. 있었습니까? 네. 무슨 가드인가? 네. 네. 풀만 가드 네. 그것도 새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중국이 네. 석탄 수입 대금 대신에 사서 네. 현물로 북한에 전달하고 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꼭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 정부나 정부기관이 관련됐다면 이 사건은 파장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여러 가지 좀 경고음들이 울리고 있는데 이 마당에 만약 대한민국 정부 특히 뭐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내용에 연루가 되었다.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또 여기에 연루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미국이나 뭐 어떤 뭐 유엔 자체 제재를 통해서 이거는 뭐 이전까지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문 정권에 그 무슨 뭐 최순실이나 정유라 사건을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문 정권 퇴진하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 국민을 속이고 네, 우방 속이고 네. 유엔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주도로 만약에 행해졌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건이면 사과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권이 간첩인지 네, 국정원이 북한에 만약에 뭐 국정원이 아니라 어떤 정보기관이 그렇습니다. 북한에 그 마치 대행기관인지 그렇습니다. 예? 통전부 산하기관인지 이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리고 이 정권이 이런 부분에 조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면 네, 지금 현재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해서 검찰이 완전히 무마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희석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당사자가 지금 저항을 했고 네, 그럼 그러면 이거는 특검에 갈 수 있는 바로 요건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 아니니까 지금 뭐 특검이 돼서라도 이 내용이 밝혀질지가 의문인데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아주 명확하게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지금 이제 곧 1년이 다가오는데 예. 이제까지 뭐 검찰, 국정원, 경찰, 뭐 관세청 등등이 실질적으로 밝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이건 뭐 특검이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예. 그 일말도 지금 밝혀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특검을 방해한다 해도 그 행위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자신들이 이 배경에 관여돼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검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게 묻혀질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마 뭐 미국이나 유엔 등 뭐 자체의 어떤 판단이나 등등으로 네. 이거를 뭐 현재는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언젠가는 상황이 되려되면 이제 이것들을 그쪽에서 먼저 외부에서 먼저 정말 예.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걸 밝혀라고 요구했을 때는 네. 이걸 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대한민국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그나마 좀 그 어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지 이거 진짜 외부에서 먼저 딱 문제가 제기돼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걸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겁니까? 자, 이까지 나온 이상은 제가 볼 때 이제 미국도 여태까지는 이제 한국 국민들의 반미 의식이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면 심해질 수 있다는데 이제 한국에서 야당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네. 한국의 국민들이 이 의혹을 제기하고 네. 한국 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잡아떼면서 네. 진실을 은폐하면 네. 미국도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권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셨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히 뭐 이게 뭐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경제나 안보 등등의 모든 얽혀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거나 하게 될 경우면 정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무슨 정유랍 대학 입시 부정의 이런 등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엄청난 문제라고 봐야죠. 네, 그걸로서 국정의 사유와 이게 나라냐고 해서 탄핵을 시켰다면 이거는 탄핵 100번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사건씩 이제 조금씩 뚜껑이 열리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한국당이 참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럴까요?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쪽에. 예. 참, 뭐 캥기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죽기로 싸워야 안 죽을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석탄과 석유, 북한에 대한 이 불법 환적과 밀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문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켜보면요. 진실이 다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